안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차의 다른 곳이 더 망가져서 돌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산의 한 정비업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구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웠는데요. 이 업소를 추천한 차수리 중개 앱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비업체에 승용차 수리를 맡겼던 A씨. 차량을 찾아왔는데 앞범퍼에 난데없는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블랙박스 영상은 정비 당시 2시간 분량만 쏙 삭제돼 있었습니다. 수리 전에 제가 의뢰했던 그 상처 부위 말고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차를 맡겼는데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까 제가 의뢰했던 부분 이외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서비스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보건 프로그램으로 되살려낸 영상엔 A씨의 차가 다른 대형 정비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질주하다 오른편 튀어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벗어나는가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방지턱을 넘다 차체가 땅에 닿을 듯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비업체 관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복원했더니 수리 중에 제 차 자동차 사고가 나고 사고 난 자동차 뺑소니가 있었고 그리고 임의로 그쪽을 수리하는 그런 동영상이 다 남겨져 있더라고요. 정비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고 A씨가 항의한 뒤에야 수리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A씨가 수리업체를 찾기 위해 이용한 한 중개 애플리케이션. A씨에게 2차례 전화까지 걸어가며 해당 정비소를 적극 추천했지만 둘 사이 문제가 생기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버린 겁니다. 피해를 다 복구하시라라고 업체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 이 정도는 되게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지난 6월 이후 한 달 넘도록 보상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보상 범위가 불분명해 이용자만 골탕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V형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서로 간섭을 받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고도 운항 횟수는 2배가 아닌 고작 38%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새 활주로 건설에 무려 7조 원을 투입하고도 말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V형 활주로. 2,800m급의 소형기 전용 보조 활주로입니다. 국내에는 서울공항이 이런 형태입니다. 역시 중소형기 전용 보조 활주로입니다. V형 활주로는 활주로 끝 교차점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가 2개지만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반쪽 활주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교차점 방향으로 이륙할 경우 착륙 비행기의 복행 가능성 때문에 충돌을 회피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공항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활주로를 하나 놓는다고 해도 북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활주로는 못 쓰는 활주로가 돼버리잖아요. 주로 남풍성의 바람이 불었을 때만 사용하는 반쪽짜리 활주로가 될 것이고. 김해공항 확장안의 V형 활주로 역시 보조 활주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초 3,800만 명의 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국토교통부도 슬그머니 이 숫자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8천 회인 연간 운항 횟수를 25만 회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가 최근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공군의 운항 횟수 증가분과 이착륙 분리 간격 등을 어긴 것으로 실제로는 16만 3천 회, 지금보다 38%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작 38% 늘어나는데 국토부는 이걸 신공항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른바 김해 신공항의 실체는 보조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하는 수준이지만 여기에 7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부산시와 해수부가 중구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한 차례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요. 더구나 이번엔 관할구청에도 알리지 않고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호텔 앞 도로. 외국인들이 차례로 검정색 승합차에 오릅니다. 최근 감천항으로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부산항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 선원들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도록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 숙소를 지난 16일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선원들의 자가 격리 시설로 지정한 겁니다. 이 숙소에선 외국인 선원 2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인데요. 일반인들의 숙박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원래 이곳이 아닌 송도 해수욕장 앞 다른 호텔을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하려 했지만 주변 상인들이 철야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맞섰고 부산시와 협의 후 이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중구 내 부산시 자가격리자 임시 거주시설이 있는 데다 추가로 자가격리 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지금 저렇게 반대가 심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올 때, 그는 우리는 전혀 제껴놓고 이제 업체하고만 해서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거는 완전 기만 행위 아닙니까? 해수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대책 없이 수사가 나와서 대하는 것이 맞느냐. 네. 저희가 우선 들어가서 격리실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다가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 중구청도 해수부와 부산시에 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어서 이 시설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든 지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롯데마트 금정점의 폐점이 결정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조정도 시작됐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속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제 같은 거는 온라인을 많이 사고요. 그다음 아니면은 이제 채소나 과일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온라인으로 90%를 많이 이용하고 10%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넉 달 동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40%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 매출 증가는 10%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부산에선 지난해 처음 도입한 새벽 배송 서비스는 1년 만에 주문 건수와 매출 모두 4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당시만 해도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인식이 부족해서 고객님들이 주문이 저조했으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주문이 많이 증가하고 고객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롯데쇼핑은 적자가 누적되어 온 롯데마트 금정점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롯데쇼핑이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 200여 곳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지 5달 만입니다. 롯데 측은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 재편에 따라 롯데마트 금정점이 8월 말 폐점을 하게 됐고 구조조정 없이 약 200여 명의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인근 점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정점은 건설사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롯데 측은 금정점 외 부산 매장의 철수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부터 오프라인 매장 철수까지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허용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상임 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허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회장 선거로 인해 지역 경제계가 내홍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는 부울경 신공항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허용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부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하루 사이 8건 더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추가 신고 8건 모두 가정 내 싱크대나 세면대 하수구, 물탱크, 저수조 등에서 유충 추정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요양병원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원 환자 351명 중 28명이 옥상과 아래층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10층 화장실 천장에서 전기적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산시가 요구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3차 추경 규모는 2차 추경보다 4.7% 증가한 14조 4,757억 원으로 증액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와 방역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효 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항 신간만부들을 운영하는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부산 항만공사가 임대료를 더 받아갔다며 5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부 부산터미널은 지난 2016년부터 항만공사가 임대료 산정에 새로 도입한 유휴공간 개념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과정에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했고 이전 소송 결과도 반영했다며 임대료 산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소송 과정에서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름 수십 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700톤급 러시아 선박 A호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사하구 감천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기름을 옮겨 싣던 중 경유 70리터가량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호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의 신속한 출동을 돕는 안전배낭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이 배낭에는 팀원들의 응급약품과 위생물품, 전투식량 등 6종류 32개 물품이 들어있으며 구조뿐 아니라 조난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배낭은 국가동원령이 발동될 정도의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근무지에 들르지 않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 취소를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은 인근 지역 60여 명의 통장과 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